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액션 러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학습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참가자들이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결과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차 우리가 3차 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역시나 집단 중식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한 방법인 디자인 싱킹에 관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보게 되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문제 해결 또 혁신을 위한 창의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법이자 또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또 빠른 시도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하는 일하는 방식이자 마음가짐이 디자인 싱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싱킹에 있어서 디자인 싱킹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디자인과 공학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또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용되어 오다가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그 디자인 학교 아이디어와 같은 어떤 그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더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많은 그 기업들이 있죠. 그죠? 전 세계 많은 기업과 또 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이 생겨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디자인 싱킹을 단순히 어떤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전략 개발 프로세스에도 통합을 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디자인 싱킹의 그럼 핵심은 뭐냐? 사용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을 하는 것,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평생 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공감해서 출발을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삶의 문제를 정의하는 일, 또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되도록 하는 것, 또 협력과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디자인 싱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 원리에 있어서 그
를 보게 되면 우리 학습자 중심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 원리, 싱킹은 또 경험 학습,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그 디자인 싱킹도 우리 학습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 학습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단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협동 학습이 된다고 하는 것, 또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고 하는 것, 디자인 싱킹을 평생 교육 원리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학습자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학습자들의 경험 학습을 중요시하는 것, 또 서로 협동하는 것, 또 문제 해결 학습이며 자기주도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뭘 적용하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디자인 싱킹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이제 앞 뒤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과정이 나올 텐데 여기서 공감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단계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학습의 원리를 디자인 싱킹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프로토타입이라고 제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뒤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프로토타입 제작과 테스트 과정이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 학습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브레인스토밍 피드백 단계에서 집단 창의가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생 교육 원리에 있어서 그 디자인 싱킹은 그 협동학습을 교육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럿이 협동을 해서 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드백 단계에서도 집단 그 창의가 촉진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디자인 싱킹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제 해결 학습과 디자인 싱킹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실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학습자들 스스로가 정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학습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과 디자인 싱킹과 연관성은 학습자가 탐색하고 제작하고 검증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자기주도 학습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평생 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그 공감에서 출발을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삶의 문제를 정의하고 또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협력과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때 평생교육 학습의 원리와 디자인 싱킹의 그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가지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하기, 이렇게 5가지의 그 주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것이 이렇게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이고 각 단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개선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감하기 이런 것들도 일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정의가 그죠?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안을 개발을 해내게 되고 또 실행 및 팔로우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 있어서는 5가지의 이런 과정들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서로 단계마다 이렇게 분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또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단계에 있어서 공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공감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평생교육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학습자는 어떤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평생교육에 적용을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성인 학습자를 인터뷰하거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학습 동기가 무엇인지 또 학습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삶의 맥락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공감의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죠? 핵심 질문을 보게 되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질문의 요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적용을 해보면 교육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학습 참여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아이디어 도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은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의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적용의 예시를 적용해 본다면 브레인스토밍의 과정, 그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단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방면으로의 어떤 주제를 아니면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모아놓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단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인드맵이죠. 그죠?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활동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5가지 단계에 있어서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이디어 도출하기가 끝났다고 하면 프로토타입 만들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시제품 제작이라고 조금 다른 말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프로토타입 만들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이 단계, 이 과정에 있어서 그 핵심 질문은 아이디어를 그러면 그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생교육 예시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프로토타입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해볼 수 있고 또 소규모 시범 수업이나 활동 콘텐츠를 그 초안을 제작해 보는 것이 시제품 제작 또 프로토타입에서 해볼 수 있는 단계의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핵심 질문이 학습자 반응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학습자 반응은 어떤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학습자가 어떤 필요한 문제를 살피고 또 그러면 진짜 문제는 어떻고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테스트 과정에 있어서의 평성교육 적용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이제 수집하는 거죠. 학습자 반응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또 우리가 개선을 해놔야 되겠죠. 개선을 해놔야 되고 이렇게 도난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개선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이런 과정이 그 테스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 만들어졌던 그 시제품 진짜 프로토를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해봐서 이것들을 통해서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샘플링 같은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샘플을 좀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제공하고 그 사용해보게 하고 그 피드백을 수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은 이 솔루션을 이렇게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디자인 싱킹에서 5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이렇게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실제로 그 시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디자인 싱킹에 관한 그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수업 설계를 해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제를 내 손으로 만드는 스마트폰 안내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은 취약계층 디지털 우리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 아니면은 그 디지털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총 5회기에 걸쳐서 각각 90분에 걸쳐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회기 때는 디자인 싱킹의 단계가 우리가 5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회기에는 공감의 단계, 2회기에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3회기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4회기에 프로토타입, 샘플링을 하는 프로토타입, 또 5회기에는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디자인 싱킹 단계를 거쳐서 1회기 때는 그래서 공감이 뭐냐, 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디지털 세대를 경험하지 않고 그 디지털 세대를 맞이하게 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니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그 공감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 나도 너무 그게 어려워. 뭐 어떻게 잘못 누를까봐 되게 걱정이 돼. 그래서 함부로 막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 내용이 나오겠죠.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그림 카드 같은 거를 통해서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 공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회기 때에 있어서는 디자인 싱킹 단계에서 문제의 정의의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공통으로 불편함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문제를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봐요. 또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누르게 될까봐 그래서 손해를 입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불편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핵심 문제를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단계가 문제의 정의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3회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글씨가 작아서 못 봐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눌러서 손실을 입게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하는 여러 가지 핵심 문제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앱을 확대한다든지 그러면 음성을 음성 그를 사용해서 이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면 손글씨를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이런 것이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회기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에 관한 것,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만든 어르신용 스마트폰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실제로 너무 글씨가 작아서 못 본다고 했고, 잘 들리지 않고 이럴 때, 내가 만들어서 어르신용 스마트폰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하게 돼서 어르신들한테 사용을 해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토타입 내가 그런 샘플링을 해서 이것들을 어르신들에게 사용을 해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스트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책자를 서로 만든 책자들을 사용을 해보고 이걸 해보니까 작은 글씨 때문에 못 봤던 것들이 그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서 완성형으로 완전한 제품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수업 설계에서 이 교육법, 디자인 싱킹 교육법을 적용한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재 119쪽에 나와 있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르신들, 시니어들에게 적용한 평생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에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 싱킹의 사례를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평생교육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교수 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향상 이런 것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 싱킹에 관한 적용했던 사례를 여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여기에 관한 영상을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혁신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